네, 후보님, 그 팩트 체크를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 새천년 NHK 주점 얘기 나오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께서 방송이 있어가지고 들리기 전이었던 거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약간 불러서 좀 들렸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 김성호 전 여의도 국민의힘 여의도 전 연구원 부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뭐 기사를 보니까 여 종업원이 과일을 깎으러 다가가자 자리를 피했고 종업원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어 결국 나중에는 맨 끝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술판의 주범으로 엄청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면서 의원님께서 그날 상당히 여론몰이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길게 설명드릴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선 이해에 쉽게 도움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김성호 의원님이나 또는 장성민 전 의원님 같이 과거 민주당에 속했었지만 이후에 당을 국민의힘 계열로 속하셨던 분들이 증언하면서 정황이 다르고 특히 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나 지금에나 일관되게 해주신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일이 포괄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은 제가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전에 반대한 적은 없고 다만 토론하지 않고 금융계나 노조, 정치공원에서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23년 3월 정책위의장 시절에도 산업 이전을 일방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 꼼수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산업 이전이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이게 맞나요? 네, 그러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는 방식의 이전 논의에는 반대한다를 압축해서 중간에 가로를 빼고 그렇죠. 뭐뭐 반대라고 압축한다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했고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공약을 한 사항으로 산업은행 이전 논의에서 담으려고 했던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산업 지원과 현장 해당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동남권 금융공사가 공약으로 제기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그것이 부울경 지역의 장래와 부울경 시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최근에 제2의 IMF라고 표현을 했고요. 경제 외교 등 복합적 위기입니다. 중동 사태, 러시아 우크라 전쟁, 미 관세 협상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비정상의 정상화, 외교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총리에게는 향후 총리 후보에게는 국제 감각, 외교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는 충분히 그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의 부족함이 있었고 외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한데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부의 안정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비교적 아마 현재의 국회 또는 저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등
조금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해서 정상 외교 채널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이제 국제 감각도 더욱 중요해졌고요. 근데 총리의 이제 국제 감각을 증명할 수 있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후보자 이력을 보면 압니다. 미국과 중국을 유학해서 학위를 2개를 땄고요. 미 로스쿨과 중국 칭화대 학위 2개 땄고, 주한 미국 상공회에서 암참회 회원이고 유럽연합 상공회에서도 회원이시더라고요. 국제 변호사 미국 뉴저지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이었고,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 100인에도 선정이 됐고, 또한 일본 고노 등 주요 한미일, 미국, 일본의 주요 국가 정치인들하고 활발히 교류를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 뭐 하나 질문해요. 미문화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미주의라고 공격하는데요. 미문화운 사건의 의의가 후보께서는 제가 뭐 서면지를 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 경험을 자양분해가지고 12.3 비상계엄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 삼성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미국에 있는 뭐 그 당시 연세대 학생회관에 파란 눈의 젊은 미국인 2명이 왔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미 대사관 측에 면담을 주선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미 대사관 측에 학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기여했다. 이분이 누구죠? 네, 그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인요한 그렇죠. 의원과 그 형, 존 린튼, 스티브 린튼 2분이 그때 20대였는데 와서 저희가 만났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반미냐 친미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냐 안 밝히냐 그 문제였죠.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미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반미냐 친미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니 아니냐고 물어보는 수준의 역사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요한 의원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학생들 문제에 공감해서 도와줬고요. 인요한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인요한 의원이 그때 반미주의자였나요? 인요한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나름의 정치관을 갖고 계실 것이어서 제가 그분의 대학생 시절의 생각까지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를 반미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요. 인요한 의원도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반미주의자라고밖에 논리적인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공천한 국민의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꼬리 잡고 하면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념도, 진영도, 지역도 상관없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철저한 색깔론이나 이념몰이,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 가치외교, 이념외교, 그것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문화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함은경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가장 그 의의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것 중 하나는 구시대적인 이념, 가치외교, 냉정적 사고방식, 반지성적인 가치외교, 이런 정치적인 이념적 편향 때문에 결국은 계엄까지 저질러서 나라를 두동강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보께서 보면 저서에 보면 세계 지도, 한국 지도를 옛날에 뭐 이제 독방, 한평남시 독방이 있을 때 지도를 벽에 거꾸로 붙여놨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거꾸로가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세계 지도에는 이렇게 해서 한국이 약간 변방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단전 정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려 했던 것을 아마 설명했던 것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